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선생님. 오래간만이죠? 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가을입니다. 네. 제가 그제 이틀 동안 용궁기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서울 한강 가서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방생을 몇십만 가지고 가서 네. 방생을 했는데, 네. 그 초무라는 분이 그래요. 연세가 많으신 70 넘으신 분인데, 네. 어디서 온 선생이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45년 동안 거기에 있었지만 방생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축원하면서 해주는 건 처음 봤대요. 네. 그래서 진짜 인상 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방생을 했는데 몇 집 안 되는데 막 발도 뻑뻑 치고 고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름도 갔다 오니까 또 성부를 많이 받고요. 참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을 다시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제, 부동산 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천. 딸랑이가 아무래도 오늘은 실장님 큰 어르신이 딸랑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별로네. 감독님. 네, 선생님.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한번 우리 구독자들이 얼마나 궁금한데, 가장 궁금한 게 뭔가 그걸 한번 다뤄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모든 서민들이 그래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다예요. 거기다가 덤으로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다예요. 그러면 지역마다 집값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민들이 잘 살아보려고 없는 돈 다 해서 그냥 긁어가지고 이제 상가를 산단 말이지. 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면은 무조건 돈을 벌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어제도 그런 전화 상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아버리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부동산을 이렇게 지고 있느라고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땡땡 한 번 남지 않고 매달 모자란 돈을 마이너스를 하고 가. 그럼 그게 결국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제가 9월달이면은 암흑의 세계가 없고다 경제난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느껴요. 구독자들을 많이 선택하면은 또 장사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보면은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요.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쩔 때 구독자들 얘기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만약에 200, 300만 해도 막 놀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없이 살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출을 받아 쓰고 또 갚고 또 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시전이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왜냐면 대출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지출이 많기 때문에. 또 왜 지출이 많아? 우리가 집에 대한 담보, 또 어떤 부동산을 잡은 담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입이 있어야만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다가 지금 경제가 상당수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IMF 때는 너나 나나 하고서 다 망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사고 다 이렇게 해서 견디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진 데다가 또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IMF 때는 또 그렇다 치지만 또 이 시지국에서 자기 거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은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저도 직장 가면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안 해준다 그래요. 그걸 사면. 근데 그 대출이 없으니까 서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돈이 잘 돌아가는데, 부동산 업계가 이렇게 다 시끄럽고 대출이 안 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없는 사람은 대출을 빼서 조금 쓰고 갚고, 대출을 빼서 또 물건을 사고 또 갚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현금 여유가 없다면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왜 더 힘드냐면, 옛날에는
가까운 사이라도 나 100만 원만 빌려줘봐, 200만 원 빌려줘봐 그러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돈이 정말 없어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쓸 돈은 있어요. 100, 200. 그렇지만 이거 빌려갖고 안 들으면 내가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빌릴 데가 없다 그러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 멀리서 찾아왔는데 하루에 직장을 2군데를 다닌대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왜 그렇게 사니? 너 몸이 많이 망가지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빚이 많아서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2건의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미래를 보면 건강이 많이 망가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건강 관리 했니? 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렇게 가면은 몸은 망가지고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월급쟁이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이프가 돈을 몰라라 좀 벌어줬으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직장 이렇게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직장 생활 하는 거 말고는 밖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수입력이 다 떨어지고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못 잡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전세 대란이 있습니다. 전세 대란. 우리가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상당수를 많이 힘든데 그나마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강남도 보면은 오피스텔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매매가가 2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더 높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깡통 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울며 먹기로다가 이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없는 사람은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데 우리가 그 부동산이 시즌별로다가 3천건 미만이 된다면은 굉장한 불경들을 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역대급 이렇게 폭락이 오고 이게 굉장히 이제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매매. 그러나 매매는 이렇게 조금 뭔가 여유가 좀 있을지 모르나 전세 대란이 묶일까봐 걱정인데 아마 그래도 전세 대란은 아무래도 안정세로 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전세를 좀 살래도 돈이 많으면 이렇게 띠킬까봐 이런 깡통 그 집이 많아서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 부동산을 딱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부동산은 요즘 안 팔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웬만하면 전세로 돈이 없으면 전세로 가가지고 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불안하니까 이거를 한 사람 대출로 해서 이제 이자 따먹기를 하다 보면 그거 갚느라고 바빠요. 그죠? 그리고 안타까운 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는데 전세를 마련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전부 100% 난 이해가 안 가요. 100% 대출을 받아요. 전세 대출을. 그러면 지금 이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양쪽으로 이율을 따지면 나중에 힘들어져.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어때? 살면서 네 건 내 건 싸움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이라는 건 없으면은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려도 아니 당장 돈이 딸리고 시달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막습니까? 못 막죠.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 흐름이 그늘이 쫙 오고 있어요. 창문이 맑아야 되는데 그늘이 쫙 오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난리 났네. 옛날에 난리 나잖아요. 다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피난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공포 분위기가 큰일 났어. 왜 이렇게 바닥이 밑바닥이야? 할 정도로 경제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없는 사람들은 가는 길도 막는다 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 나올 정도로 힘이 겨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 나 돈 없어서 돈 좀 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은 막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전화는 편하니까 나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나 돈 없어 큰일 났어 이런 말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 저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부담스러워. 야 커피 한 잔 자연스럽게 그냥 마시자고 했는데 야 돈 얘기할까 봐 안 만나.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왕따 아닌 왕따로다가 이제 사는 것도 더 힘들고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고달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꾼처럼 해서 어떤 정책을 개혁하지 않은 한은 우리가 계속 영세민을 살 거고, 그죠? 근데 집값들이 완전 폭락 안 한 데가 없어요. 저희 아들도 집값이 1억이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든 집값이 폭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진 건 집 한 채인데 뭘로 먹고 사냐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징징징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을 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 먹고 안 쓰고 해갖고 내가 노예나 써야겠다라고 했던 금전을 지금 꺼내서 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괜찮겠지, 그죠? 근데 솔직히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중에 좋아지겠지라는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이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없는 사람 편에 쓴다면은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이율이 올라가지고 저도 땅을 하나 샀는데 이율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율이 그래도 1금융에서 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율이요. 그냥 그런 대로 내고 살면 되는데 돈이 그 한도가 좀 모자라서 2금융에서 잠깐 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율이 장난 아니게 높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빨리 오히려 이자만 팍 내고 사는 것도 바보예요.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앞다퉈서 처분한 사람은 어느 정도 금전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게 흘러서 나중에는 이제 꼼지락 못하면은 그 집 또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만 계속 내다가 나는 막바지에서 손해난 금액을 짓고 그러면 어떻게 쭉 10년 맞벌이해서 모아놓은 돈 나중에는 건물을 팔다 보니 그 돈이 이미 빠지고 없어. 이제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집 한 채 사가지고 오르면 그걸로 부자가 되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 시절을 이미 떠나버렸고 그냥 우리 보금자리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 투자성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집을 하나 더 사고 왜 더 사니? 그러면 월세 받아 먹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면 돈들이 없다 보니까 월세 살아도 월세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월세가 나오지 않고 비어있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 집을 빨리빨리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좀이라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그 집을 처분 안 하고 이자를 막 내요. 왜냐면 먹고 살 돈은 없는데 카드값도 낼 거 없어. 옷 하나 못 살고 그리고 이자만 막 월급보다 지가 이자를 더 많이 낸대. 어제 상담했는데 그거는 어리석다. 그죠? 빨리 처분해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오만 시중을 다 들면서 밖에서 돈을 법니다. 근데 고작 얻어지는 건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버리시고 이렇게 이자를 너무 많이 내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동산 시즌별로 본다면 160건 정도? 이 정도면 완전히 하락되다가 완전히 경기가 진짜 역대급으로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요. 건물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되게 위험한 시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비우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강강술래 하다가 좋은 거라도 이렇게 딱 앉으시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강강술래 하다가 이렇게 운박이 탁 파인 데다가 내가 주저앉아. 그럼 어떻게? 푹 꺼지잖아. 그런 상황이 온다고. 우리가 좀 오를까 싶어서 강강술래 한단 말이야. 그러나 마지막에 딱 앉았는데 오히려 푹 꺼져갖고 집값은 떨어지고 또 안정세는 없고 힘들다. 그래서 신세 타령만 하기 쉽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짐을 지고 있지 마시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였고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몇 년간은
부동산 정책이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뭐 조금 지역이 좋은 데는 조금 유진을 할까 모를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갭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돈을 이렇게 재미 보는 정도의 갭투자를 좀 한다면은 그거는 솔솔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집을 온리 뭐 10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세 끼고 그냥 얼마 좀 급하게 나온 경매권 같은 거 사가지고 뭐 1, 2천만 원 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조금 재수 좋으면 몇천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좀 재미를 본다면은 갭투자하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여지까지 집 한 채도 없었어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요럴 때 한 개 정도는 우리가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대신 잘 알아보고 사야 된다. 왜냐면 요즘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대고 집 차이고 파고 해갖고 어머 대출 안 나와 해갖고 황당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다 파악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만장일치로 이렇게 어려운 사실을 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 있는데 그럴 리가 있어 뭐 이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빼도 박도 못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금한 돈 꽁꽁 숨겨가지고 그 돈 나중에 필요할 때 먹고 쓰는 게 최고고요. 집값이 오르리라 그 생각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면 다행이고 여기서 이제 손에 많이 이자 내고 막 여기서 손에 맞고 해갖고 상처받아갖고 헤매지 마시고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고 살 그런 먹이를 만들어 놓으면서 부족할 때 이렇게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는 되게 산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게. 네. 감사합니다.